안녕하십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조금 전에 오늘 24일인데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느냐. 일단 이게 기자회견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경선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대구 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을 자신이 있다. 장동혁 대표가 받았던 그 선택받을 자유와 기회를 이진숙에게도 달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그러면서 또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국민과 당원은 대선 패배의 어둠 속에서 기존 정치 문법에서 표현할 수 없는 장 대표를 선택했다. 결국 장 대표께서 당 공관위의 결정을 반려하고 장 대표가 가졌던 기회를 내게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향해서도 저를 배제한 위원장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승리만을 바란다는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겠다. 그러니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정중히 그러나 강력히 요구한다. 정중하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뭐라 했냐. 그냥 단지 1위 후보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다. 1위와 2위의 지지율 차이가 2, 3% 또는 4, 5% 수준이 아니라 2배, 3배의 격차가 난다. 이거는 이제 대구 시민들이 자유우파 대구를 지키는데 이진숙이 앞장서 달라는 요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보궐선거, 이번에 대구시장 컷오프 됐지만 저는 이제 계속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 보궐선거에 대해서 너는 이게 뭐라고 했느냐. 일단 이게 보궐선거 출마는 뭐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이게 약간 여지는 남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시장 외에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당으로부터 요청을 받는다면 그때부터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여진을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는 이건 말이 안 되죠. 무소속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공천 준다는데. 무소속에 대해서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1%도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만약에 어쩌고저쩌고 지금 이게 내가 무소속 출마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죠. 저녁에 100% 안 한다. 또 이게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보궐선거도 안 주면 그럼 이게 무소속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1%도 가능성이니까 지금 아까 이게 무소속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자꾸 내정설 이야기하는데 내정설은 뭐냐 하면 이게 그냥 미리 보궐선거로 다 짜고 조영을 컷오프하기 위해서 인수하고 이게 짜고 당신이 국회의원 줄 테니까 그냥 이번에 조영 짜는데 역할 좀 해주라. 그러면 이게 당신만 국회의원 줄게. 미리 사전에 짜고 내정인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정설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분명하다. 따라서 이게 그런 헛소리, 허무맹랑한 내정설 이런 거 언론에서 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이제 내정설이라는 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소속도 말도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제하고 잘 알죠. 저희 서정욱 TV에도 나올라 하던 날 국회에 가가지고 그때 탄핵됐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도 몇 번 뵀죠. 몇 번 뵈고 둘이도 보고 세 명도 보고 제하고는 이게 잘합니다. 이진숙 위원장. 여러모로 고맙죠. 그리고 저도 이진숙 위원장 방통이 있을 때부터 탄핵이 부당하다. 빨리 탄핵 기각해라. 이야기했고 또 수갑차고 영등포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탄압 중단해라. 제가 여러 번에게 이진숙 위원장 방송을요. 제가 아마 거의 수십 번 했다. 좀 살려본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제가 이준석 위원장을 지지하고 누구보다 큰 인물로 우리 자유파의 큰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직접 조언도 드리고 제가 직접 이준석 위원장한테 조언도 드린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또 방송에도 했지만 전부 대구시장이 높았냐 또 국회의원이 높았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사람마다 딱 역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구에서 잔뼈가 쭉 굵으면서 예를 들어 대구 공무원을 쭉 했다. 내지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했다. 이런 대구 사정을 훤히 알면 또 대구시장 놓을 수가 있죠.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어떻든 신명여고 아마 경북대학에 놓았을 거예요. 그러고 MBC 기자로 가가 종군 기자 갔다가 MBC에 계속 있었죠.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 잠깐 하루 만에 탄핵돼 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구를 떠난 지가 오래됐죠. 이런 상태에서 대구의 구석구석 내가 시장으로서 구석구석 다 모든 현안을 알고 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대구지만 이 대구 시정이라는 게 엄청나게 복잡한 겁니다. 엄청나게. 따라서 행정가의 면모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유파의 투사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무리 봐도요, 이준석 위원장 전문성을 살리면 결국에 국회로 들어가는 게 맞다. 국회로 들어가서 과방위 같은 데 가서 체면이나 싸우면요, 완전히 복수혈전 아니겠습니까? 투사로서. 지금 국회에 우리 전사가 없잖아요. 이런 게 아무래도 저는 대구 지방의 행정가로서 대구의 지방 행정은 이준석 위원장이 최고 전문가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또 그게 평생 행정가로서 길을 걸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준석 위원장을 중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무리 봐도 대구시장보다는 국회 과방위가 자기 몸에 어울리는 옷이다. 이렇게 저는 공개적으로도 제가 제안을 있고 또 사적으로도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누가 권유한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전환길 강사가 대구시장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저는 계속 국회로 가야 된다고 제가 이준석 의원 말씀드렸는데 제 이야기만 듣는 건 아니니까 또 누가 대구시장 가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대구시장에 나갈 때 저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구시장 할 때. 그러니까 어떻든 아마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그런 마음이지.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이준석 위원장을 좋아할 겁니다. 동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역할,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했더니 또 이걸 가지고 짜고 치냐, 짜고 친 거 아니냐, 주호영 자르기 위해서 그냥 구색 맞추기 아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제 와서 그렇다는 거죠. 더 큰 역할 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이준석 위원장은 오늘 제가 대권 이야기까지도 YTN 나가서 대권 이야기까지 했잖아. 한때뿐만 아니라 우리 충분히 대권까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이 왜 안 됩니까? 우리 추미애도 있고, 추미애보다 100배, 1000배 낫잖아요. 또 나경원 의원도 있지만 다 대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한때 대권 지지 후보로 여론이 잡히고 올랐잖아요. 그래서 뺐지만 확실하게 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는 수도권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딱 하면요. 바로 그냥 정치 체급이 대선 주자로 뜨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왜냐하면 대구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제 고향이 대구니까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호남의 국회의원이나 또 보수 쪽에서 대구의 국회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좀 선수만큼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호남이야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되잖아요. 솔직히 대구 경북도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험지에서 수도권에서 정말 배지를 단 이런 국회의원하고 또 텃밭에서 편안하게 상대적으로 단 분들은 좀 정치권의 체급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대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체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좋은 거는요. 가장 확실하게 좋은 거는 이런 거죠. 수도권에서 배지를 달거나 하다못해 지방자치단체장 하려면요. 대구보다는 경기도 같은 데 없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냥 도시에 나가겠다.
이런 게 체급은 올라가는 거예요. 체급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게 대구는 편안하게 그냥 시장이나 뺏지다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체급 올린다면 이게 그 가장 좋은 거는 수도권 험지에 가서 뺏지만 다른다면야 그게 최선의 선택. 제가 이준석 의원한테 조언하는데 최선의 선택은 수도권에 복을 나가서 뺏지 달면 최고다. 근데 그거는 제 말뿐이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이 잡으려고 개항 갔다가 결국에 뺏지 못 달고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수도권에 나가서 뺏지 달면야 최고지만 그런데 수도권에 험지암 나가서 싸우고 싶으면 전국구니까 인지도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차선책이 대구에 이번에 무조건 보궐선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대구에. 근데 이번에는 전략공천 다 합니다. 보궐선거는. 굳이 경선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구의 보궐선거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제 제 예상인데 지금 6명 중에 2명이 결선 가서 2명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선으로 보나 뭐로 보나 추경호, 윤재욱 의원 2명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 봐요. 제가 다 친하지만 6명 뭐 다 친한 건 아니고 제가 홍석준 친하고 유영아 형도 친하고 전부 다 그런 분들 다 친하지만 그런 게 냉장에 보면 4선, 3선 원내대표를 하신 두 분이 좀 유리하다고 봐요. 일단 이게 결성에 그다음에 결성에서는 또 이게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최종 후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추경호가 되든 윤재욱이 되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게 달성군이나 대구에 달서구가 있잖아요. 달성군이 있고 달서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궐선거가 하나 놓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략공천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이진숙 위원장을 딱 전략공천하면 그러면 이게 대구시장 선거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추경호나 윤재욱 의원이 또 이게 경륜이나 대구에 오래 있고 대구 사정을 잘 알잖아요. 김부겸이도 대구 떠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언제적 김부겸입니까? 그러니까 대구에 계속 있었던 추경호나 윤재욱이 놓으면 김부겸이 상대하기도 좋고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조영 입장에서도 이진숙 위원장이 놓으면 자기도 이게 혼자만 컷오프 되면 나도 이게 무소속 나가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지지율 1위 이진숙까지 컷오프 되고 2등이 조영이 컷오프 됐다. 뭐 2등도 아니죠, 조영이가. 하여튼 조영이는 엎치락뒤치락 추경 하여튼 이진숙 1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영 입장에서는 이진숙도 컷오프 되면 무소속 나올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다고. 그러기에 이번에 놓으면 이게 조영이가 한 자릿수밖에 못 얻거든요. 10% 절대 못 넘습니다. 왜? 김부겸이가 한 40 가져가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50 정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영 놓으면 한 자리 숫자 저는 얻는다 이래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못 나와요. 못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대구시장은 김부겸이가 아무리 이재명이가 선물을 안겨줘가지고 뭘 폭탄을 터뜨리고 해도 지금이야 여론이 그래도 또 이게 결국은 이게 김부겸이가 아슬아슬하게 질 겁니다. 선전해도 아슬아슬하게 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구시장 우리가 사수할 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대구시장 경쟁력은 지지율은 이준석이 높아도요. 경쟁력은 이게 추경호나 윤재욱 의원이 더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구에 오랫동안 있은 기반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풍부한 원내 경험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준석 위원장은 약간 이게 강성이에요. 따라서 이게 중도 확장만 놓고 보면 오히려 윤재욱, 추경호가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이게 강경 우파 쪽에서는 이진숙 인기 좋아요. 그러기 중도나 심지어 약간 진보적인까지도 확장력만 보면 추경호나 윤재욱 의원이 더 경쟁력이 좀 확장력은 있다. 이런 얘기 평가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확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 두 분이 더 대구에서 김부겸이 척에 제가 전략을 매일 들어보니까 좌파편을 맨날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김부겸이 척에서는 우리 이진숙 위원장이 되면 우리가 더 낫다. 추경호나 윤재욱 대노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게 여러 방송 보면 유튜브나 팩트로 이게 드러나 있습니다. 항상 이게 지피적이면 100점 불태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 아쉽더라도 이번에 더 큰 역할 장동혁 대표나 이정현 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이 미워서 이게 잘라내려고 이게 컷오프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건 본인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번에 제 생각에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달성군이나 또 달서구 추경호 윤재욱 지역구 하나 비면 거기 공천 주면요. 거기에는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의 할아버지가 넣어도 이준석 위원장이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이 큰 데입니다. 저는 이번에 공천에 가장 영향 있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봐요. 왜냐하면 장동혁 단식을 멈추고 또 이정희 위원장이 친박이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명예회복을 해야 되고 따라서 이제 그 지역에 놓으면요. 한동훈이가 놓았다. 자기도 이제 껍적거린다고 대구에 놓아버렸다. 부산은 뭐 곤란하고. 그러면 그 한동훈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빅매치 하는데 그게도 저는 여러모로 보면 수성구는 한동훈이 조금 더 들 거예요. 그러게 달성이나 달서는 아주 우리 정통 보수가 강한 데입니다.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이 충분히 한동훈이가 놓으면 더 땡큐로 한동훈이 잡아주면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은 일약 다시 전국구 스타가 되는 거예요. 대구가 한동훈을 잡았다. 이게 있고요. 또 대구시장도 우리 김부겸이 잡았다. 이런 식으로 윈윈해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이 지금 아까 공천 바꾸고 뭐 어떻게 하면요. 개판됩니다. 당이 원칙도 없고 기강도 없고 이거 개판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진정으로 공천 취소를 원하는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하고 또 이게 전혀 뭐 짜고 내정 이런 건 아니라는 것도 제가 이해하고 지금 그 심정은 제가 100분 이해하죠. 본인으로서는 여론조사가 2배, 3배 높은데 왜 내가 컷오프 돼야 되느냐. 정말 억울하다 생각이 들 것도 이해됩니다. 그러기에 조금 더 대성적으로 우리 지금 보수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유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은요, 개인보다는 당을 생각하고 이런 게 바로 선당우사할 때 아닙니까?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저만큼 이준석 위원장 편들어 지지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방송인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지만 대성적으로 이번 결정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당에서는 확실하게 빨리 이제 전략공천을 빨리 해주세요. 전략공천을 대구에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동훈에 내려오면 좋고 이놈이 쫄아가지고 안 내려오면 뭐 또 안 내려오는 대로 상대가 없지만 내려오면 이게 더 뜨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준석 위원장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 왜 강경 보수층의 여론을 아니까 이러면 이게 진짜 큰 징천을 뜰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위원장이 큰 대성적 결단으로 진짜 선당우사가 필요할 때니까 이번에 좀 장동혁 지도부와 이정현 공관의 결정을 따라달라 이렇게 보고 뭐 주호영 의원이 뭐 불복을 하든 가처분을 하든 무소속을 오든 그런 게 있거나 찻잔 속에 태풍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주호영 의원이 육선하면서 이제 뭐 지금 상당히 대구에도 피로감이 극도로 달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저희 서종TV에 뭐 댓글에 보면 주호영 의원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게 정치 평론이 평론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영남대 교수하고 주호영도 영남대 나오고 제가 옛날부터 잘 알았기 때문에 뭐 인간적으로는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지만 저는 정치 평론으로서 공적인 영역에서 분석하면 주호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폭정을 했다. 김건희 때문에 기하면 이거 진짜 모욕적인 이거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정당했다. 그럼 그때는 왜 탄핵 찬성 안 했냐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주호영 의원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야 뭐 어떻게든 결정하든 찻잔 속에 태풍 변수가 안 된다 보고 이준석 위원장은 대성적으로 좀 이렇게 공관위와 지도부의 장동혁 지도부의 결정을 따라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구에서는요. 시장 후보 공천 문제를 두고 보수 진영 안에서 아주 거대한 정치적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과연 당의 원칙이 뭐냐? 또 전략적인 선택은 무엇이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란의 정말 한가운데 바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이 서 있습니다. 그녀가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에게도 공정하게 싸울 기회를 달라는 정말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던 사람이 왜 아예 경선 무대에도 오르지 못하게 된 걸까요? 이진숙 위원장과 그녀의 지지자들이 던지고 있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진숙 위원장이 도대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 근거는 뭔지 그 입장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요. 그냥 내가 1등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진숙 위원장 주장의 핵심은 2위, 3위 후보랑 지지율 차이가 뭐 몇 퍼센트가 아니라 무려 두세 배나 나는 정말 압도적인 격차라는 겁니다. 그녀는 이 숫자를 그냥 지지율이 아니라 대구를 위해 일하라는 시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들을 좀 짚어보면요. 그녀의 입장이 아주 단호하면서도 꽤 전략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경선 배제 결정, 이거 당장 취소해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혹시 당이 공식적으로 다른 길을 제안한다면 뭐 그때 가서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여지를 남겼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자리를 미리 약속받았다는 식의 내정설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며 내 목표는 오직 대구시장 하나뿐이다.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메시지는 이 한 문장으로 딱 압축이 되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 이진숙이야말로 대구시장에 가장 딱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준비도 이미 다 끝났다. 이런 아주 확고한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시점에 한 아주 영향력 있는 정치평론가가 완전히 다른 각도의 분석을 내놓으면서 이 판 전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서정욱 평론가가 제시하는 반론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이진숙 위원장을 경선에서 뺀 결정이 겉으로 보기엔 불공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서평론가 분석의 심장에는요, 바로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투사, 그리고 행정가. 그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진짜 강점과 그동안의 경력은 대구시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챙기는 행정가 역할보다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이념전쟁을 이끄는 투사 역할에 훨씬 더 잘 맞는다는 거죠. 그의 논리는 꽤 구체적입니다. 이 위원장이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중앙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대구의 행정 문제들을 속속들이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녀의 그 날카로운 전투력은 국회에서 거대 야당과 맞서 싸울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당의 결정이 그녀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능력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자리로 다시 배치하려는 굉장히 고도의 전략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서평론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상황에 얽힌 모두가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묘수를 제시합니다. 그 묘수의 핵심에는 바로 보궐선거라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거론되는 추경호나 윤재욱 의원 중 한 명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그 사람의 국회의원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게 되겠죠. 바로 이 빈자리가 이 모든 갈등을 풀고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자, 이 전략 아주 명확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행정 경험이 풍부한 현역 의원이 시장 후보가 됩니다. 둘째, 그 때문에 비계된 국회의원 자리에 보궐선거가 열리겠죠. 그리고 셋째, 당은 바로 그 자리에 투사 이진숙을 전략적으로 공천해서 국회로 보낸다.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왜 이 전략이 윈윈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죠. 당은 내부 분란 없이 최적의 후보들을 제자리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행정 전문가를 시장으로 그리고 강력한 정치 전사를 국회의원으로 동시에 얻게 되는 셈이고요. 그리고 결국 보수 진영 전체는 분열하는 대신 하나로 뭉쳐서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제서 평론가 주장의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이 모든 냉철한 전략 분석을 넘어서서 이진숙 위원장에게 한 차원 높은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그의 마지막 호소, 그 중심에는 바로 선당후사라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건 한국 정치, 특히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원칙이죠.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보다는 당이라는 조직과 더 큰 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선평론가는 바로 이 선당후사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진숙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억울함을 앞세울 때가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가 처한 이 위기 상황을 먼저 돌아봐야 할 때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결국 그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여기서 한 발 물러서는 선택이 결코 단순한 포기나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위한 고결한 희생이자 위대한 전략적 후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길만 고집하기보다는 당과 보수 전체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는 호소입니다.
대구의 정치적 기로에 선 이진숙 위원장. 이제 그녀 앞에는 정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지지율 1위라는 면분을 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선당 후사라는 더 큰 대의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역할을 찾을 것이냐. 그녀의 선택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보수 진영 전체의 미래에까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